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당신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일일 겁니다.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직접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0까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것을 현실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용한 유죄 판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어느새 당신 자신도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이 성공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을 열 때마다 혹은 누군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생각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소리치지 않는 수치심. 그저 당신 안에 조용히 살아 숨쉬는 감정. 지금쯤이면 내 길을 찾았어야 했는데 라고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왔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명검을 벼려내는 단련의 시간이었다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은 점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른 성공은 화려해 보이지만 종종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배우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회복 탄력성, 삶의 깊이, 패턴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침묵의 힘을 말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숭배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을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영원히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늦게 꽃을 피우는 이른바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중입니다. 40이 넘으면 우리는 타인의 칭찬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유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지연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아가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했을 때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솟아오르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시계로 당신을 측정하지만 시계는 내면의 성숙도나 깨달음의 깊이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며 왜 내 안의 무언가는 아직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는 타는 듯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뒤쫓아갈 시간이 아닙니다. 마침내 도착할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조용히 주입되어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삭일 뿐입니다. 넌 지금쯤 자리를 잡았어야 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서 듣습니다.
누군가 그 친구, 아직도 그 꿈을 좇고 있대 라고 말하는 방식에서 야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메시지는 세상 모든 곳에 쓰여 있습니다. 영화계에서, 채용 공고에서, 그리고 20대 억만장자에 집착하는 IT 산업계에서 말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30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미 늦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진화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강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망상이라는 옷을 입은 실패로 간주할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에게 인생의 절정은 젊은 시절에 온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당신의 최고의 아이디어,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 가장 영향력 있는 시간이 당신의 뇌가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인 그 나이에 일어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처럼 팔리는 허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었기에 그 허구를 샀습니다. 젊었을 때는 속도가 성공과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대 광고가 위대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빨리 얻지 못하면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진정한 것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질주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확신이 없고,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거짓말을 불태워버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 인도되었을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느리게 움직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반복을 통해 당신에게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우주적 습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것이 내면의 법칙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동 조종 장치가 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아닙니다. 현실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찌꺼기일 뿐입니다. 젊음을 가치와 혼동하는 문화에 의해 설치된 낡은 프로그램의 잔여물입니다. 젊음이 실제로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그렇습니다. 자신감, 어쩌면요. 하지만 동시에 미숙함, 깨지기 쉬운 정체성,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 함께 가져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이른 성공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칭찬에 묶인 연약한 자존감, 목적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허슬.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더 빨리 타서 사라집니다. 의미가 아닌 박수갈채를 위해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더디게, 아마도 의심하며,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 쌓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따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거짓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진실을 되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 중 일부는 20살에 시작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때로는 47배, 18배,
혹은 63세 시작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기숙사방이 아니라 어느 조용한 저녁, 마침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실 이제 막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음이 인생의 정점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점에 도달한 직후에 무너질까요? 당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성공이 찾아오면 결국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기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빨리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멎으면 당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진 불안 증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늦게 피는 꽃들, 즉 대기만 성형의 사람들은 이미 침묵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깊이를 위해 만듭니다. 세상이 그들을 즉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이 처음에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패턴을 읽는 통찰력입니다. 40이 넘으면 당신은 무엇이 진짜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점들을 더 빨리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에너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젊음은 거절당했을 때 부서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전에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굳은 살이 박인 용기입니다. 셋째는 줄어든 자아와 선명해진 시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쌓아 올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야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제된 결과물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개성하는 20대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여전히 사회가 당신에게 건네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그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음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내면의 자각이 점화됩니다. 그리고 그 불로부터 두렵고도 신성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오만함을 낳습니다. 실패 후의 성공은 겸손을 낳습니다. 전자는 특권 의식을 만들고 후자는 인내력을 만듭니다. 미성숙한 성공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힘들게 얻은 지혜는 본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성공에 잠식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침묵 속에서 움직이지만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 법률, 영업, 심지어 주유소 운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이 포기했을 나이에 그는 에너지 대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 베라 왕은 40살이 되어서야 첫 드레스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녀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고 저널리스트였고 편집자였습니다. 여러 삶을 탐색한 후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적인 아이콘입니다. 이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늦게 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 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내공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은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걷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발밑의 땅을 뒤흔들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지켜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박수도, 인정도, 피드백도 없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니지만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지 않는 한 당신의 가장 부정적인 목소리에 복종합니다. 저런 걸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젠 현실적이지 않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런 말들은 무해하게 들립니다. 성숙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복종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한 해를 40번 살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낡은 각본을 버리고 새로운 각본을 쓸 시간입니다. 낡은 각본, 나는 너무 늦었어.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남은 시간이 없어. 새로운 각본, 나는 늦지 않았어. 나는 정확히 나의 시간에 맞춰가고 있어. 나의 상처는 경험이고 나의 지연은 깊이야.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준비된 거야.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의식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낡은 자아는 지치게 되고 논쟁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자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의 침묵이 다르게 들리는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을 조롱하지 않고 당신을 비춥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때 당신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부패한 것들에 둘러싸여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은 모든 책을 읽고 자기 대화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매일 아침 당신의 재탄생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두려움, 체념의 목소리로 가득 찬 방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의지력을 항상 이기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환경은 좀처럼 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처럼, 오랜 친구처럼, 익숙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함께 웃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나이엔 더 이상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 지금 뭔가 시작하기엔 너무 위험해. 현실을 좀 봐. 이것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부드럽게 속삭여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당신은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문지기 말입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대화가 당신의 잠재의식이 실행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
당신이 상상했던 당신의 모습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28배 성공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추진력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 그 버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근거한 신기루였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것에 집착하는 한 당신이 여전히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슬픔을 요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당신이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슬픔을 말입니다. 그를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극적이지도 영감을 주지도 않는 순간, 바로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놓아주었지만 아직 당신이 되어야 할 당신이 되지 못한 그 순간입니다. 정체성의 공백기, 보이지 않는 계절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길을 잃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데는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빛도, 팡파르도, 인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구조가 잡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옆을 보고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당신의 불확실성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게 될 겁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시끄럽다는 것이 깊다는 것을, 지혜롭다는 것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은 먼저 사라졌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잊혔고, 조롱당했고,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르게, 명확하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버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 침묵을 견뎌낼 때만, 박수 없는 당신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살아남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더 깊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음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기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속도에 집착하지만 본질에는 굶주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대기만 성형 인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재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늦게 피는 꽃들은 인정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전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끓어오릅니다. 그것은 야망의 불꽃이 아니라 신념의 조용한 연소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소음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것, 즉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만듭니다. 세상이 갈망하기 시작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닌 통찰력, 동기부여가 아닌 성숙함,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늦게 피는 꽃들의 영역입니다. 지혜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성찰, 재창조, 그리고 저항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죄되었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시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불 붙는데 더 오래 걸렸던 그 불은 더 뜨겁게, 더 지혜롭게, 더 오래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혼돈스럽고 과잉 자극되고 산만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불을 필요로 합니다. 소음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따라잡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준을 재정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재탄생은 사람들이 알아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심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시도하거나 맛보거나 바라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믿음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 올리기로 결심하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귀환이 세상에 의해 그저 알아채지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